오늘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물이 범람해 도로가 폐쇄되고 뉴저지 상록회 앞 주차장이 물에 잠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은 LA 폭동이 일어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뉴저지 포트리 소원교회에서는 한인 이민사의 분기점인 4.29 폭동을 재조명하고 미주 한인들의 결합을 다지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액션 NYC가 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시장 7사나 이민서비스국은 13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액션 NYC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입국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국무부가 추진 중인 비자 심사 강화안에 따르면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선 재외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인 2명이 한국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의 한인 밀집 지역으로 손꼽히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난 1분기 주택거래 중간 가격은 지난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30%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물이 범람해 도로가 폐쇄되고 뉴저지 상록회 앞 주차장이 물에 잠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 뉴욕, 뉴저지에는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정오를 최고조로 오후 3시부터 잦아들었지만 이날 내린 비로 인해 거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욕 거리 곳곳에도 물이 범람해 교통 대란이 일어났으며 공항에서는 비행기의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 출구 96가에서는 갑자기 내린 비로 빗물이 차에 가득 차 한 시민이 차 안에 갇히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뉴저지 지역에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뉴저지 상록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주차장이 물에 잠겨 대체 주차장을 찾지 못한 한 시민은 30여 분 동안 주변을 배회하다 목적지보다 한참 먼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폭우로 펜스테이션 내 뉴저지 트랜짓 진입로가 물에 잠겼으며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 일부도 도로가 물에 잠겨 해당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지난 4월 29일은 LA 폭동이 일어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뉴저지 포트리 소원교회에서는 한인 이민사의 분기점인 4.29 폭동을 재조명하고 미주 한인들의 결합을 다지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욕 뉴저지 교회협의회 그리고 러브 뉴저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4.29 LA 폭동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한인 이민사의 분기점인 4.29 폭동을 재조명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현실에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한인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92년 4월 29일 LA에서 발생한 이 폭동은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한인들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끔찍한 사건으로 한인들 스스로가 한인 사회를 지켜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폭동 당시 LA에서 상황수습 활동을 했던 양춘길 목사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양춘길 목사는 한인 커뮤니티로 시작해 나아가 모든 인종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이 일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펼쳐 나감으로 말미암아 김종국 뉴저지 교회 협의회 회장도 4.29 폭동을 되돌아보면서 커뮤니티의 현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교회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다리 역할을 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목회자들에게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를 품에 안아야 됩니다. 또 커뮤니티를 살려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편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아콜라 감리교회에서 이민자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포럼이 열립니다. 이 포럼은 한인 커뮤니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뉴욕시가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액션 NYC를 확대합니다. 시장실 산하 이민 서비스국은 13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액션 NYC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션 NYC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와 임시보호신분 신청 등 각종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액션 NYC 서비스 확충에 한인 서비스 단체로는 민건센터와 퀸즈 YWCA 등이 추가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입국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국무부가 추진 중인 비자 심사 강화안에 따르면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 과거 15년간의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SNS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도 제출하도록 해 향후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의 비자 신청자는 영사가 요청할 경우 과거 여행 기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다소 무리한 처사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개인정보와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9대 대선 재외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인 2명이 한국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 한인 유권자는 지난 4월 25일 거주 지역의 총영사관을 찾아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한 뒤 투표지의 사진을 찍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한인도 같은 날 거주 지역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에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반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집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 지역의 지난 1분기 주택거래 중간 가격은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와 중개회사 더글라스 엘리먼이 최근 공개한 퀸즈 주택거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의 중간 가격은 63만 9,703달러로 전년 동기 49만 110달러보다 30.5%가 올랐습니다. 이 기간 주택의 평균 가격도 63만 3,97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가 뛰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계 자본과 인구 유입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합니다. 뉴욕시의회는 성교육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성교육 진행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등 더 나은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성교육 강화를 위해 직접 태스크포스를 꾸린 이유는 그간 관련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헬스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교육을 해왔고 뉴욕시는 이를 지난 2011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헬스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요구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뉴욕시의 8학년의 43%가 헬스 수업을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트레인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2019년도까지 매 주말 동안 L트레인 일부 구간의 서비스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터널 수리공사 때문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향후 15개월 매 주말 동안 L트레인의 서비스가 부분 중단됩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월요일 아침 5시까지입니다. MTA 뉴욕 교통당국은 L트레인이 다니는 캐널시 터널의 튜브가 녹슬고 물이 범람해 튜브 교체를 위한 수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약 15개월 동안 L트레인 일부 구간의 주말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매 주말 동안 브루클린 내 브로드웨이 정션역과 맨해튼 내 8에비뉴역 사이 열차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 L트레인을 이용했던 승객들은 A, F, J트레인이나 M트레인을 대신 이용해야 합니다. 또 이용객들은 M14 맨해튼 버스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브루클린 내에서 MTA가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들 구간이 아닌 나머지 구간인 브로드웨이 정션부터 로커웨이 파크웨이까지는 계속해서 정상 운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MTA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벌금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약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부과된 벌금은 주차 위반 티켓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벌금으로만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지난해 뉴욕시에 집계된 벌금 총액이 9억 9,300만 달러라며 뉴요커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불필요한 벌금으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비해 4천만 달러가 올랐으며 2013년에 대비해서는 약 2억 달러가 오른 수준입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발표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음 공해와 같은 삶의 질을 해치는 부분에서는 1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2013년 대비 5천만 달러가 늘어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10억 달러 가까이 되는 벌금 수익 중 절반 이상은 주차 위반 티켓이 차지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주차 위반 벌금 티켓으로만 총 5억 4,500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번 통계에 대해 오스틴 피넌 시장실 대변인은 벌금 티켓 발부는 청결한 거리 유지 등 뉴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소기업 대상 티켓은 2014년에 시행한 소기업 부담 완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소기업에 발부된 각종 벌금 티켓은 지난 3년간 꾸준히 감소해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치명적인 슈퍼박테리아 일종인 새로운 칸디다 속 진균이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새로운 칸디다 속 진균 감염 사례가 60여 건을 웃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칸디다 속 진균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발견하더라도 박멸이 어려운 초내성 슈퍼박테리아여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 있거나 인공 배뇨관을 꽂은 환자들이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감염 시 사망률은 30%에 이릅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지난 주말부터 미 남서부 지역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주리주가 폭우에 잠겼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불어난 물에 철도 교량도 거의 잠겼습니다. 지난 주말 강력한 토네이도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미주리주에 어제 또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텍사스에 이어 또다시 폭우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텍사스주와 미주리주, 알칸소주에 토네이도가 연달아 상륙했고 미주리주 등 일부 지역에는 밤새 150에서 2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72세 여성이 홍수로 불어난 물에 익사했고 알칸소주에서는 토네이도에 뽑힌 나무가 이동주택을 덮치면서 주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기상악화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민 수는 대략 3천만 명으로 강풍으로 인해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270개가 넘는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보다는 수백 명의 시위대와 마주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맨해튼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역 항공모함을 활용해 만들어진 인트레피드 박물관에서 열리는 산호의 전투 7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멜컴 텀블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 방문에 대규모 시위대가 인트레피드 박물관과 맨해튼 트럼프 타워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아웃을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 같은 시위대 조성에 뉴욕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시내 거리 통행을 제한하고 경찰을 배치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힘썼습니다. 백악관도 이런 상황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 도착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췄으며 맨해튼 도심을 거치는 일정도 제외했습니다. 한편 소수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귀향을 반기는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과 이민정책을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He wants to protect our borders. Illegal immigration is really detrimental to the black communities across America, even legal Latinos.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을 마치고 트럼프 타워로 돌아가는 대신 뉴저지 배드민스터 골프 클럽에서 주말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 하원이 북한 핵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요. 원유 공급 중단과 해외 노동 차단 등 강력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성 419,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이 미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자금줄을 끊기 위한 강력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And the regime is in need of hard currency in order to pay for their very expensive nuclear weapons program. 우선 대북 원유 공급과 석유 제품 수출 금지는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실상 노예 노동인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도 금지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3국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This is where we are. I would say we're at about the 20 to 25% stage of this strategy.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 한 달여 만에 초고속으로 하원을 통과한 것은 북한에 원유 공급을 쥐고 있는 중국, 북한 노동자 고용이 많은 러시아,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북한의 비난에 대해 중국도 정면 대응하면서 북중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군사 동맹으로 묶어놓은 북중 우호 조약마저도 이젠 폐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거친 비난에 대해 중국 정부도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며 관련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多年以来，中方始终秉持客观公正的立场，按照事情的是非曲直加以判断处理有关问题。 특히 황구시보는 혈맹의 상징 북중 우호 조약의 존속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1961년 체결된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즉시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하게 되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 조약의 취지를 위배한다는 겁니다. 유사시 이 조약에 따른 자동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 조약 재연장을 해야 하지만 지금의 북중 관계로 볼 때 더 이상 연장이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직접적인 비난과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북중 우호 조약의 폐기론까지 북중 관계가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5월 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뉴욕 할렘가에서 독일인 관광객이 강도에게 습격을 받고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경 146가 7회비뉴 근처를 걷고 있던 여성에게 수상한 남자가 다가와 여성의 지갑을 훔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지갑을 훔치고 여성을 계속적으로 구타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그 자리에서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31살,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며 구타로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현장에 바로 출동했지만 남성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포착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브롱스에서 수차례 총알을 발포한 남성의 감시 카메라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토요일 아침 이스트 트레몬드 내 워싱턴 애비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여러 차례 총을 발포한 남성은 총을 쏜 뒤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남성이 포착이 된 감시 카메라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뉴저지 버겐 카운티 내에서 2번의 폭탄 테러 위협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해켄색에 위치한 버겐 카운티 지방법원 근처에서 폭탄 테러 위협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함께 법원 주변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뒤이어 파라무스와 린든 허스트에 소재한 버겐 카운티 대학 캠퍼스에 또다시 폭탄 테러 위협 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떠한 테러의 위협도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계속되는 폭탄 테러 위협이 발생한 데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아파트 건물에 스프레이로 수상한 표시를 하며 공공기물을 훼손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관련 감시 카메라에서 용의자는 지난 화요일 아스토리아 내 30가와 뉴타운 애비뉴 교차로 근처에 위치한 한 건물 출입구에 수상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지난 3월 11일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약 15차례 각각 다른 건물에 오바마라고 적거나 혹은 해석할 수 없는 단어를 벽에 수차례 표시했습니다. 화면 속의 용의자는 당시 검정색 긴 자켓과 후드 집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며 키 6피트, 몸무게 약 200파운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왜 전 대통령 이름을 벽에 쓰면서 건물을 훼손시켰는지 등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UPS 소속 화물기가 5일 오전 7시께 웨스트 버지니아주 예거공항에 착륙하던 도중에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 숲으로 굴러떨어져 기장과 부기장이 사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예거공항은 사고 직후 폐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정부의 올 회계년도 지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상원은 의회 심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어제 예산안을 의결했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정치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치단체는 그의 정치 이상과 목표에 공감하고 트럼프 현 대통령의 반민주적, 퇴행적 정책에 저항하는 기관과 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베이비 파우더 관련 소송으로 존슨앤존슨사는 7,2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3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항소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 법안이 어제죠. 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하원 표결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이번 트럼프 케어가 통과되는 거는 의료보험 법안의 내용이라는 거에 대한 주목보다도 과연 트럼프가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잣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100일 됐잖아요. 근데 아직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실행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유세를 하는데 어디 가서나 이 나라의 재정을 다 망치고 있는 게 오바마 케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순식간에 이거를 없애겠다. 뭐 이거를 너무나 큰 목소리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를 100일이 지나도 못했었죠. 사실 들어오자마자 오바마 케어라는 거를 없애고 트럼프 케어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3월 24일인가 이거를 표결에 붙이려고 그랬었는데 오바마 케어를 잘 들여다보면은 가만 보면은 서민들을 위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바마 케어를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좀 트럼프 케어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공화당 내 강경파들 그 프리덤 카커스라고 그러죠. 공화당 내에 아주 극우 강경파들이 한 36명, 37명이 똘똘 뭉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그 법안을 보고서 집단적으로 이거 우리 안 한다 이러는 바람에 표결에 붙이지도 못하고 이제 내렸죠. 그러다가 어제 그 강경파들 눈높이에 맞게 그야말로 오바마 케어를 폐기시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라고 아주 큰 맘 먹고서 이렇게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냈던 오바마 케어 의료복지 법안, 이 보험 법안이죠. 이거가 거의 폐기되는, 아직 그게 확정된 건데 이제 하원에서 그 트럼프 케어 이렇게 가지고서 217대 213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4일인 어제 통과되고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 씩씩해졌죠. 봐라, 아슬아슬 겨우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다 그러면서 그 통과시킨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법안 통과되자마자 다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일을 하느라고서 호주 총리가 뉴욕에서 회담하려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연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100일 만에 트럼프 케어 통과되고 오바마 케어는 이제 폐기됐다. 폐기되는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런 거가 이제 어제 된 겁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뭐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 3월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하원에 이 관련 내용을 표결에 붙였었다가 이제 이게 통과 가능성이 없자 이제 스스로 이제 법안을 이제 철회를 했고 이제 어저께 다시 수정 법안은 이제 통과가 돼갖고 이제 그게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건데요. 그때의 상황과 또 어제 통과됐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미국이 의회의 문제도 너무 극과 극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다 찬성을 해야 되고 민주당은 다 반대를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그래도 미국의 시민사회가 원하는 거는 민주당의 중도파들, 공화당의 중도파들 이게 합쳐가지고 무게를 잡고 중심을 가져야만 아주 건강하게 리즈너블하게 이렇게 초당적인 이슈들이 이제 잘 이런 굴러갈 텐데 이번에 트럼프 케어는 공화당 내에 강경파들 눈높이에 맞춤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민주당 의원들은 19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3월달에 좀 부드럽게 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오바마 케어는 반드시 미국 시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가입이 안 되면은 벌금을 물릴 정도로. 그래서 이 벌금 물리는 것만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민들에게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만 없애면서 통과시키려다가 이 강경파들은 그게 아니죠. 국가 재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오바마 케어가 나오기 전 이전 것까지 다 돌아가는 이런 걸 요구하니까 거의 그냥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공화당 내의 중도파들 중에서 거의 20여 명 가깝게 이제 반대를 해서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된 겁니다. 이 뉴저지의 사지역이죠. 우리 한인들 세탁업주들이 많이 사는 데에 있는 크리스토퍼 스미스라는 의원은
중도파인데 용감하게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오바마 케어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공화당이면서도 반대에 그 투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랑 가까운데도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트럼프는 첫 번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은 이게 쉽지 않구나 속으로 이러고 이제 상원 남겨놓고 있는데 이것도 큰 그 산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하원 통과된 법안만 갖고서는 이 상원이 산이기 때문에 많이 수정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과가 된 그 이겼다라는 목소리는 냈지만은 과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어제 통과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어제 통과가 된 그 트럼프 케어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뉴욕 하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사이에는 천둥이 치며 강한 비가 내렸죠. 곳곳에는 물이 범람하는 지역도 보였습니다. 비는 밤부터 점차 잦아들어 약해집니다. 내일은 아침 동안 맑다가 정오부터 한두 차례 저녁까지 소나기 내립니다. 오후 내내 하늘은 흐리겠으며 기온은 한낮 최고 66도입니다. 모레 일요일은 오후에 약한 소나기 소식 보이며 기온도 다소 떨어집니다. 한낮 60도, 밤에는 44도까지 내려가 평소보다 서늘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기온이 이번 주보다 다소 떨어집니다. 55도대인 날도 보이는데요. 다음 주는 대체로 서늘한 날씨이며 중간중간 소나기 소식도 보입니다. 가벼운 외투 한 장 더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는 주말 동안 내린 비로 기온이 다소 떨어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